오늘은 7월 10일에 나온 기사 하나로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목은 일본 제재 완화, 군사용 아니면 반도체 소재 판매라고 합니다. 뭔가 솔깃하죠? 기사를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본이 반도체 제조에 쓰이는 세계 핵심 소재의 한국 수출 제한을 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가 9일 보도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일본의 한 고위 관료가 군사용이 아니고 민수용인 경우 일본 업체들이 한국에 소재를 수출하는 것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 기사는 일본 관료의 말을 영국의 경제지에 옮겨서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공식 발표는 아닙니다. 하지만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진 않겠죠. 이번 영상에서는 일본과 한국의 경제 마찰이 장기화됐을 때 벌어질 일을 오직 경제적인 관점에서 풀어보겠습니다. 정치적인 댓글은 자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사태가 처음 터질 때부터 물음표가 2개 떠올랐습니다. 아베가 왜? 지금 일본 경제도 안 좋은데 1등 손님 한국을 제발로 왜 차버려? 지들이 경제 강국이라고 갑질하는 건가? 궁금한 마음에 저는 반도체 현직자를 직접 찾아가 인터뷰도 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반도체 현직자 인터뷰를 통해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폴리이미드 규제 현실에 대해 어느 정도 체크해봤습니다. 큰 타격은 없겠지만 완벽한 국산화를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제가 인터뷰한 분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인터뷰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설명드리면 그동안 D램과 낸드 플래시에 사용되는 일본산 반도체 소재들은 해외 소재와 국내산으로 어느 정도 대체가 가능할 것이고 다만 기존의 일본산에서 공급사가 변경되면 테스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반도체 생산의 감소는 불가피하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타격은 당연히 있습니다. 큰 타격이 없다고 했을 뿐입니다. 한국의 여러 기업들도 반도체 소재를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삼성에서는 꾸준히 일본산을 써왔기 때문에 굳이 업체 변경이라는 리스크를 안고서 국산화를 시키지 않았을 뿐입니다. 반도체라는 게 민감하기 때문에 약간의 소재만 바뀌어도 이에 맞는 공정을 다시 잡아야 하거든요. 어쨌든 이런 일시적인 악재로 인하여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낸드 플래시 감산설이 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도 반등하고 반도체 가격도 스물스물 올라가는 중입니다. 공격한 건 일본인데 이득은 한국이 다 봤죠.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면 해당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고 덩달아 한국의 무역 수지도 개선될 거라 봅니다. 일본에서는 재료를 본격적으로 끊지도 않았고 한국은 반도체 감산을 하지도 않았는데 단지 소문만으로 반도체 가격이 반등해버리면 한국은 완전 이득 본 거 아닌가요?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심리가 중요합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죠. 이번에는 제드래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번 사태 때 제드래곤이 일본에 간 것을 보고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갔다고 하면서 삼성 이제 망했다고 맹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일본 제품을 타겟으로 공정 셋업을 다 해놨는데 지금 이놈들이 납품을 하지 않으면 다시 국내산 혹은 다른 수입산으로 테스트를 해야 하거든요. 재고가 한 달치 남았다는데 한 달 안에 국내산으로 변경할 테스트를 완료해야 하니 제드래곤 입장에서는 최대한 시간을 벌려고 일본에 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일본 제품 100개를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테스트를 통해 30개를 국산화 시켜버렸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일본은 나중에 무역이 재개됐을 때 남은 70개밖에 못 판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국산화된 30개를 다시 일본산으로 교체하려면 또 테스트를 해야 하거든요. 이거 겁나 귀찮습니다. 라인에서 공정 레시피 다 바꿔놨는데 또 바꾸라고요? 공정 챔버 분위기도 다 바뀌었을 텐데 다시 또 셋업해야 합니다. 결국 일본 입장에서는 잘 팔던 30개의 부품을 날린 셈이죠. 그런데 이런 반도체 소재 규제의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일본만 손해입니다. 만약 100개 중에 90개를 국산화 혹은 다른 수입산으로 대체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일본 입장에서는 완전 세된 겁니다. 단기적으로 한국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생길 수는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일본만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반도체 시장에는 치명적인 타격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파운드리 산업과 관련이 있죠. 지금 파운드리 산업의 세계적인 강자는 대만의 TSMC입니다. 19년 1분기 매출 기준으로 48.1%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 뒤를 이어 삼성전자가 1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7년도에는 삼성전자의 점유율이 7.3%에 불과했는데 많이 컸네요. 메모리 반도체 강자인 삼성전자의 미세 공정 기술을 파운드리 산업에도 적용한 영향이 있고 최근 미국의 화웨이 제재 때 TSMC가 화웨이 편을 들어서 미국의 미움을 산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파운드리 산업과 관련하여 매일경제에서 왕자의 게임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는데요. 이 왕자의 게임은 아닙니다. 해당 기사는 파운드리 산업에서 삼성전자와 TSMC의 경쟁이 치열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면 기술력 자체는 삼성전자가 치고 나가는 것 같습니다. 공정별로 살펴보겠습니다. 7나노 공정의 경우 삼성전자는 EUV 공정을 적용한 반면 TSMC는 이를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등하게 비교하기는 좀 애매하고, EUV 공정이 적용되는 6나노 공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6나노 공정을 보면 삼성전자는 19년 하반기부터 제품 양산 계획을 잡고 있는 반면 TSMC는 20년 1분기부터 시험 생산을 한다고 하죠. 그리고 5나노 공정을 보면 삼성전자는 이미 개발을 완료하여 20년부터 양산하겠다고 했는데 TSMC는 21년에 양산을 하겠다고 합니다. 뭔가 삼성전자가 1년씩 앞서가고 있죠. 기술적인 설명을 잠깐만 드리면 나노 단위의 사이즈가 작아질수록 미세 공정이 가능해져 하나의 웨이퍼에 더 많은 양의 반도체 칩을 찍어내면서 반도체 성능을 향상시켜 비용도 줄일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계란 한 판에 계란이 30개 들어있죠. 맞나요? 계란 사본 지가 오래되어서. 여기에 미세 공정 기술을 적용하면 계란을 작게 만들어서 한 판에 50개까지 담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공정만 안정화된다면 같은 돈을 쓰고 더 많은 계란을 담을 수 있는 것이죠. 지난 영상에서 제가 포토리소그라피를 잠깐 소개드렸죠. 이때 빛을 조사하는 단계가 EUV 공정인데요. EUV는 파장이 짧고 에너지가 세기 때문에 10나노미터 이하의 미세 패터닝을 진행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공정이 모두 안정화된다면 제품을 만들 때 불량률이 10%라고 가정해 볼게요. 기존 공정을 이용하여 계란 한 판에 계란 30개를 담을 때 우리는 계란이 3개가 깨지고 27개를 건질 수 있다는 말이죠. 하지만 EUV 공정을 이용하여 계란 한 판에 계란 50개를 담을 때 우리는 계란이 5개만 깨지고 45판을 건질 수 있는 셈입니다. 만약에 계란 90개를 만들어줘 라는 주문을 받았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기존 공정으로는 한 번에 계란을 30개 담을 때 이 중에서 27개만 건질 수 있기 때문에 계란 3-4판을 써가면서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신규 EUV 공정을 적용하면 50개의 계란을 담을 때 45개나 건질 수 있기 때문에 계란 2판만 써가면서 작업을 진행할 수 있죠. 훨씬 비용이 적게 들겠죠. 여기에서 계란 하나하나를 반도체 칩으로 보시면 되고 계란 전체 한 판을 반도체 칩을 담고 있는 웨이퍼 기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후발주자인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TSMC보다 압도적인 EUV 공정을 적용하여 치고 나아가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미세 패터닝을 할 때 EUV 공정에 맞는 포토레지스트와 높은 순도를 지닌 에칭가스가 필요합니다. 이쪽 분야는 주로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미국의 화웨이 제재로 인하여 TSMC의 기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이 타이밍을 이용하여 삼성전자가 점유율을 팍팍 높여야 하는데 일본이 태클을 거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 입장에서는 기존 D램과 낸트 플래시를 국산화시킬 시간도 벌고 파운드리 산업을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아직은 일본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드래곤이 일본으로 급하게 날아간 것 같습니다. 제드래곤은 일본 기업들과 무슨 딜을 했을까요? 참 이상하게도 제드래곤이 일본에 간 이후 반도체 소재 수출을 허용할 수 있다라는 호재 뉴스가 나왔죠. 정말 그가 가서 협상이라도 한 것일까요? 진실은 아무도 알 수 없으니 그것은 구독자님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또 다른 기사 하나 보겠습니다. 7월 10일에 나온 기사에 따르면 D램과 낸드 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 생산에 쓰이는 일본산 포토레지스트는 정상 수입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건 누가 가서 뭘 한 게 아니라 7월 4일부터 D램과 낸드 플래시용 포토레지스트는 정상 수입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기사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D램과 낸드 플래시용 포토레지스트는 국내 업체들도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수출을 금지하면 일본만 손해거든요. 문제는 EUV용 포토레지스트와 D램, 낸드 플래시, EUV용에 쓰이는 에칭가스입니다. 이 중에서 D램과 낸드 플래시용 에칭가스는 국내산 혹은 다른 수입산의 대체재가 있으니 괜찮습니다. 결국 가장 큰 문제는 EUV용 포토레지스트와 에칭가스입니다. 제드래곤은 바로 삼성의 미래 먹거리인 파운드리 산업에 필요한 일본산 재료를 확보하기 위해 일본에 달려간 것이죠. 하지만 지금 급한 것은 한국이 아니라 일본입니다. 경제 마찰이 계속되면 한국은 EUV 공정을 조기에 도입하지 못하여 파운드리 분야를 주도할 수 있는 기회를 잃을 수는 있겠죠. 잃지 않더라도 앞으로 TSMC를 따라잡기가 매우 힘들어질 겁니다. 하지만 일본은 소재 산업 자체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당장 일본의 GDP가 한국의 3배 수준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 격차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 아시나요? 그동안 한국이 잘 나가서요? 그것보다는 일본이 못 나간 이유가 훨씬 크죠. 여러분, 잃어버린 20년이란 말 기억하시나요? 90년 초반 일본의 버블이 붕괴되면서 아직도 GDP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엔화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면서 경제를 활성화시킨 아베노믹스 덕분에 2010년대 들어 경기가 조금 살아나고 있지만
다시 최근에 GDP가 하락 중입니다. 그러면서 제조업 PMI 지수도 제조업 위축을 나타내는 50 이하로 떨어졌죠. 잃어버린 30년이라 해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베가 이 상태에서 한국과 무역 마찰을 일으킨 것은 경제적으로 무리수를 둔 것이라 보입니다. 향후 일본은 경기를 부양시킬 카드도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일본의 기준금리를 볼까요? 마이너스 금리입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자국의 기준금리를 떨어뜨리면서 수출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게 트렌드인 거 아시죠? 그런데 일본은 금리를 내릴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엔화의 가치가 올라가면서 엔화의 강세를 보일 거라 봅니다. 기존에 아베가 추구해왔던 아베노믹스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겠죠. 지금의 아베노믹스로 꾸역꾸역 금리를 낮췄는데도 GDP가 오르다가 말았는데 향후에 엔화도 강해지면 GDP가 본격적으로 역성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 한국을 잘못 건드렸다가 무역 수지마저 악화되면서 잃어버린 100년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일본은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이고 독일은 세계 4위의 경제대국이죠. 독일의 GDP는 일본과 달리 꾸준히 우상향 중입니다. 이러다가 세계 3위의 경제대국 지위를 독일에게 뺏길 수도 있습니다. 무역 수지를 볼게요. 일본의 무역 수지는 이미 적자가 난 지 꽤 오래됐습니다. 최근 5년간 무역 수지를 보면 거의 적자죠. 최근 10년으로 확대해 볼까요? 적자 폭은 더 심합니다. 그나마 2016년에서 18년 초반에 흑자를 유지했네요. 이때가 언젠지 아시나요? 바로 한국의 반도체 전성기잖아요. 그동안 한국이 일본의 기업들을 다 먹여 살려줬더니 이제 와서 물건을 안 팔겠다고 합니다. 최악의 경우에 아베가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한국을 찍어 누르는 것인데요. 이건 같이 죽자는 건데 그럴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봅니다. 천하의 트럼프도 중국을 못 잡아먹어 안달이지만 결국에는 화해하려고 노력하잖아요. 미중 무역 전쟁의 스토리를 살펴보면 한일 경제 마찰의 결론을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경제 마찰이 장기화될 때 벌어질 일들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크든 작든 양국 모두에게 경제적으로 큰 타격이 있기 때문에 모두들 이성을 되찾고 합리적으로 해결했으면 합니다. 저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를, 앞으로 다른 경제 관련 영상을 보고 싶으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